제주도를 둘이서 가게 됐다. 남자 둘이서. 행복할 수가 없어. 시작은 이랬다. 8월 어느 날 다산 사는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웬일로 자전거를 타고 왔길래 운동할 겸 집에 가는 동생을 따라 나와 다산까지 가보려고 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동생을 위해 나름 배려차 뒤에서 따라가려는데 이상하다. 야, 왜 이렇게 잘 타지?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놀림만 당하다 나만 퍼져버렸다. 최근 자전거를 잘 안 타서 그런 건가? 아니면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설마 내가 더 약한가? 아니다. 그래, 난 장거리에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래야만 된다 해서 확인시켜 주기로 했다. 그렇게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인해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됐다. 아주 얼굴이 부었구만. 살찐 건데. 오전 4시 30분. 새벽부터 분주하신 우리 엄마. 아침밥 챙겨준다며 먼저 일어나 김밥을 말고 계셨다. 어떤 엄마가 서른을 코앞에 둔 자식들이 놀러간다고 이렇게 김밥을 싸주실까.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다. 항상 혼자 촬영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서 틈틈이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요지랄이다. 그만 찍으래도 계속 몰래 찍는다. 역동적인 건 이거 아니야? 뮤직뱅크. 변태 자식. 가족여행은 갔어도 이렇게 단둘이 가는 건 처음이었다. 처음은 보통 설레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설레지 않았다. 반면 동생은 꽤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너는 그거야. 움직이는 삼각대. 무빙 트라이포드. 알겠어? 형은 움직이는데 지갑이. 아, 그래서 신났구나. 결혼을 앞둔 동생을 위한 선물로 여행 경비는 전부 내가 부담하기로 했다. 앉아봐, 편하게. 아이씨, 구라치지 마. 왜? 너가 그렇다고? 아니, 너 여기 딱 닿는다고? 많이 작았어. 진짜 유치하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고 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다. 동생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입구부터 상당히 마음에 든 모양이다. 자전거는 제주도 내에서 대여를 했다. 가급적 내 자전거를 가져가고 싶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3박 4일간의 여행 중 자전거는 딱 이틀만 탈 예정이기 때문에 이동이 쉬우려면 그냥 몸만 가는 게 좋아 보였고, 예약만 하면 매장에서 공항 입구로 픽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고도 덜 수 있었다. 굉장히 신나 보인다. 나도 그랬다. 로드 자전거를 대여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탑 튜브, 전조 등 여러가지 부속품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몰라 몇 개 따로 챙겨오길 잘한 것 같다. 아무튼 짐은 매장에 맡기고 최소한의 짐만 따로 꾸려서 출발했다. 로드는 이번에 처음 타보는데 뭐야? 상당히 불편했다. 이거 기어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말고 그 안쪽에. 안쪽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빡빡하게 하는 거지. 빡빡하게 하는 거. 내리는 건 이 브레이크 전체를. 아, 오케이. 결국 동생이 알려줬다. 나 로드는 처음 타봐. 아 진짜? 너 타봤어? 나도 처음. 근데 잘하네. 뭘 알아? 잘 안 해. 뭘 알아? 아니 딱 알았잖아. 이거 브레이크. 아 그냥 맞춰보고 한 거지. 나도. 똑똑한데? 이게 정말 나의 차이랄까? 재수없어 이씨. 야, 그리고 나랑 소통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 야, 이런 턱 조심하라는 거 아니야? 사장님께서 이런데 무심코 가다가 튜브가 잘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다. 여분의 튜브를 받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오후 4시까지는 출장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그렇더라도 바뀌 때문에 일정이 많이 꼬일까봐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절대 이틀 안에 여행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용두암 인증센터부터 시작부터 꼬였다. 어디야? 한번 왔던 놈이 처음 온 애한테 길을 묻고 앉았다. 여기가 인증센터가 안쪽에 있어.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와봤잖아. 기억이 안 나. 아이, 나 따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자전거 여행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형 그 자체였다. 사실 지도를 보기 위한 핸드폰 거치대와 우리 둘의 여행 가방을 모조리 동생 자전거에 달아놔서 누가 봐도 동생이 리더다. 힘들고 귀찮은 건 전부 동생한테 짬 때려버린 형. 다시 봐도 진짜 못났다. 아무튼 오늘의 첫 번째 용두암 인증센터. 경험이 저게 용머리야 이렇게. 저기 용머리 같다고 해서. 나도 그 얘기했잖아. 근데 자세히 뭐 보면 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네. 근데 약간 고라니 머리 같아. 아이 고라니. 고라니 못 봤지. 저 툭 튀어나온 게 귀. 이. 그다음 앞에가 주둥이. 근데 멋있다. 뭔가 절경이긴 하다. 이번엔 내가 앞장서서 가게 됐다. 야, 나 여기 처음 와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되게 예쁘다. 생각보다 난 허리가 아프다. 완전 딱 맞게 한 것 같아. 내가 평소 타는 거보다 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배에 무게를 전제해서. 그럴지도 몰라. 자세가 이상한 건지 코어 힘이 부족해서인지 허리가 상당히 아팠다. 동생은 괜찮은데 나만 아팠다. 야, 먹구름 엄청 많은데? 다행히 비가 오진 않았다. 뭐요? 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왜 이렇게 헉헉거리지? 이것도 나만 그랬다. 동생은 멀쩡하다. 내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말이 나 여기 처음 와봐인 것 같아. 도로 쪽으로? 저쪽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은데? 갈림길에서 내 경험과 직감을 따라갔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동생을 따라가야 했다. 아, 여기 맞네. 야. 잘하네. 이쯤 되니 한 번도 화를 안 낸 동생이 보살인 것 같다. 귀찮은 형을 떨어뜨리려는 건지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한 동생. 그러다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어?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왜 또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타냐? 그래도 오르막은 자신이 있어서 여긴 내가 더 잘 타겠지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또 사라져버린 동생.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는 말은 했지만 내가 못 쫓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다.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야, 너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 오늘 많이 타야 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일도 있어. 아무래도 동생이 신난다고 지금 무리하는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됐다. 얘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하지만 이때는 몰랐다. 쫓아가려고 오버페이스 하는 건 오히려 내가 될 거라는 걸. 다시 벌어지기 시작. 얘 어디 갔어? 이 상태로 다음 인증부스가 나올 때까지 갔다. 먼저 도착한 동생이 나를 찍고 있었다. 마치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나를 회전목마에 태우고 사진 찍어주던 엄마를 떠올리게 해서 뭔가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기분이 막 나쁜 건 아닌데 묘하게 들어. 타락쉼터 인증센터. 날이 굉장히 더워서 힘들었는데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다. 점심은 여기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애월항 근처의 한 식당에 갔다. 메뉴는 한치 물회랑 흑돼지 불고기. 흑돼지 불고기는 익숙한 불고기 맛이었다. 반면 물회는 좀 독특했다. 보통 물회를 먹을 때 입안에 너무 단맛이 많이 돌아서 중간에 먹다가 빨리 질리는 편인데 제주식 물회는 된장이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럽고 담백해 마음에 들었다. 동생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맛있게 먹고 좀 맛있잖아. 맛 없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막 휘청거려. 소재가 카본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자전거가 밀렸다. 뭐야, 이거.
사실 자전거를 예약하려고 알아봤을 때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로드보다는 MTB가 더 낫다는 글들을 몇 개 봤었다. 그럼에도 로드를 고른 이유는 단순히 속도 때문이다. 기존의 내 자전거보다 월등히 빠를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크게 체감되진 않았다. 끝나가는 여름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날이 굉장히 더웠다. 그냥 좀 곱게 지나가도 될 텐데 아무래도 다음 인증센터 근처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아 이쁘다. 해걸음 마을공원 인증센터. 표정 왜 그래? 너무 힘들어서 아주 맛이 가버렸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얘는 또 왜 안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이쯤 되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 얘가 나보다 더 잘 탄다. 나보다 훨씬 여유가 있고 나보다 훨씬 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동생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고 너무 더워서 딴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나도 저렇게 바닷물에 몸 담그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다. 내 먹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 나는 대부분의 자극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때문에 제주도를 처음 왔을 때와 달리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한 채 그냥 휘적휘적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따라 펼쳐진 풍력 발전소는 여전히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게다가 구름들이 라면에 풀어놓은 계란 마냥 하늘에 부드럽게 엉겨붙어 있는 것 또한 좋았다. 마 이게 제주도다. 동생이 갑자기 나를 추월하더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뒤에서 천천히 가는 게 좀 답답했던 모양이다. 이에 질세라 그 뒤를 바짝 따라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계속 오버페이스를 해야만 했다. 사실 천천히 가자고 말하면 되는 문제인데 첫날은 아직 동생이 나보다 낫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꼴에 자존심 부린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갔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오늘 우리가 한 11시부터 탔지.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아직 70km 정도밖에 못 탔다. 이제 자전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까진 날씨도 덥고 초행은 아니지만 초행이나 마찬가지인 내 상태 때문에 쉬엄쉬엄 왔으니 이제부터는 진짜 쉬지 않고 가야 된다. 미친. 여기 멈출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계획도 기가 막힌 자연 앞에선 다 소용이 없다.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나타나는 제주도의 진짜 아름다운 자태를 보니 내가 왜 전국 일주하면서 제주도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았는지를 반추하게 됐다. 여기 지금 몇 테이크째야? 난 여기 지금 몇 번째야? 게다가 본인이 작가라도 됐냐 쓸데없이 디테일을 요구해서 이 오르막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덕분에 결과물은 만족스러웠지만 아무튼 여기서만 거의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노을이 주는 매력이 있다. 괜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모양이다. 노을을 보고 있으면 마치 무언가가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여기 있었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존재를 기억해달라며 피력하는 것 같다. 나는 그 뭔가를 주로 시간에 이입하여 받아들이곤 한다. 오늘 지나가는 이 시간이 내 삶 속에서와 이처럼 강하게 빛나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꼴값을 떨며 내 감상을 방해하고 있는 놈이 있다. 혼자 오면 둘이 오고 싶고 둘이 오면 혼자가 되고 싶은 이게 바로 여행인 것 같다. 송악산 인증센터. 전에 제주도 왔을 때는 여기서 숙소로 갔었지만 오늘은 서귀포시까지 갈 생각이었다. 중간에 모래로 덮인 길이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나오는 오르막. 끝도 없는 오르막의 향연. 밤이라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야, CS 들렸다 가자. 잠깐 편의점에서 가볍게 요기를 했다. 아, 빡센데. 부산 안 가기 너무 다행이다. 원래는 제주도 말고 국토 종주를 하려고 했었다. 그랬다면 진짜 됐을 것 같다. 야, 근데 너 잘 따라오는 수준을 넘어서 잘 타네. 보통 이거 안 타다가 타면 진짜 힘들어할 만한데. 야, 끝난 거 같은데?
야 이제 진짜 내리막길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내리막이다. 야 오르막 같은데? 어림도 없지. 끝이 날 듯 말 듯 하는 게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기분이 들었다. 야 이거 하루 만에 어떻게 도냐? 괴수분들 정말 리스펙한다. 아 7km. 다음 인증센터까지 7km. 점점 몸이 무거워져 갔다. 이것도 나만 그런가 보다. 갑자기 치고 나가는 동생. 아직 저럴 힘이 남아있는 게 놀라웠다. 드디어 도착. 법한바당 인증센터. 그러고 보니 후미등이 없더라. 분명 후미등이 기본으로 포함된 줄 알았는데, 게다가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았다. 그렇게 20여 분을 더 달려서 모텔에 도착했다. 자전거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모텔 내부 공간에 보관을 할 수 있었다. 저녁은 시간도 늦은 데다 밥맛도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다. 스트레칭으로 몸 푸는 동생,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나.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다. 왠지 내일이 두려워지는 밤이다. 아무튼 고생했다. 여행 둘째 날 오전 7시에 준비를 마치고 나왔다. 보통 거의 9시에서 10시, 늦으면 점심 먹고 나서야 움직일 정도인 인간 나무늘보 입장으로선 굉장히 일찍 일어난 셈이다. 이게 다 자전거 반납 시간 때문이다. 오후 7시까지 반납하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건 절대 용납 못할 일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랄까?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다리는 무겁고 허리는 쑤시고 엉덩이는 불타고 있다. 하루 사이에 급격히 늙어버린 느낌이었다. 반면 제주도의 아침은 굉장히 산뜻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펼쳐지는 바다를 따라서 조깅하는 분도 보이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들을 지나다 보면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까지 든다. 중간에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길도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속도를 죽였더니 역시나 점점 잡기술이 들어가고 있다. 쇠속각 인증센터. 여기가 짬뽕집. 여기가 짬뽕집이야? 아. 동생이 내가 올린 영상들을 여러 번 봤다고 해서 내 여행의 추억이 담겨있던 곳들을 지날 때마다 언급을 해줬다. 전국 일주했던 영상만 한 3-4번 봤다고 한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시험 봐도 될 정도라고 한다. 고맙긴 했지만 내가 볼 땐 이 정도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는 강아지가 된 기분이랄까. 아무튼 가족 간의 이런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동생은 이런 내 반응을 즐기는 것 같지만 아마 지금도 변태같이 희죽거리며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허리가 아픈지 계속 스트레칭을 하는 동생. 오른쪽이야. 예쁜 이름의 가게를 지나 한참을 달려 다음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아 너무 뜨겁다. 표선해변 인증센터.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굉장히 뜨겁다. 그거 있지 않나? 도라로방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이거 이거 색깔이 조금 까매. 아침 먹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디비져 누워만 있는 동생. 이거 흙 다 묻었어. 털어야지. 나보다 잘 타서 뭐라고 못하겠다. 아침은 근처에서 보말 칼국수와 보말죽을 먹었다. 동생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나도 뭐 나쁘진 않았다.
그래? 쉬었다 갈까? 좀만 쉬다가 먼저 힘들다고 하면서 쉬어가자는 동생. 어제는 내가 열흘을 오늘은 네가 열흘. 여행 중 처음이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요즘 엉림의 위대함을 알겠어. 엉림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여행을 했는지. 야, 윙크하면 뭐해? 안 보일 테니까. 엉덩이가 안 아프니까 엉덩이가 아프니까 자꾸 뭐라 해야 되지? 다리 이렇게 된다 해야 돼. 뭔지 알지? 아 알아. 사실 잘 모른다.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 두 번째 여분의 건데. 두 번째 여분의 건데. 정말 느낀 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동생한테 이 얘기를 들은 가족들에게 재미없는 놈이라며 엄청 타박을 들어야 했다. 야 CU 들리자. 생각보다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들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처음에는 역주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마크가 반대로도 되어 있는 걸 보니 그건 아니었나 보다. 김영 성세기의 변 인증센터. 점심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오후 3시. 사장님이 안 믿었어. 가는 곳마다 죄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식당을 정하는데 한참 걸렸다. 그렇게 찾은 해장국집. 처음인데 잘 버틴다. 못 버텼어 봐. 우리 다 못 돌았어 솔직히. 아니야? 못 들었지. 3일로 연기했겠지. 아니 아예 중간에 못하겠다. 그랬을 수도 있지. 아 다시 앉을 때가 너무 괴로워. 아 엉덩이. 엉덩이. 좀 타다 보면 나아지는데. 엉덩이 아픈데 나는 나 안 나아져. 안 나아져? 어제는 아까 오전에는 나아졌거든. 지금은 안 나아. 계속 아파.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 야 27kg. 좀만 버텨. 점점 몸이 지쳐갈수록 도착지에 빨리 다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다. 게다가 컨디션도 점점 안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더위를 먹은 것 같았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다. 야, 아 뭐해?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동생이 뒤에서 꽁 하고 부딪혔다.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쳐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내 상태가 이걸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 함덕 서우봉 해변 인증센터. 야 앞에 봐. 앞에 보고 있었어. 아 그럼 왜 박아? 아니 형도 멈췄잖아. 아니 대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따라와야지. 아니 갑자기 오르막. 그러니까 이 오르막 올릴 때 그냥 빨리 올라가서 타야지 하지 말고. 올라가서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게 아니라 대화와의 간격을 신경 쓰라는 거지. 계속 얘기해봐야 길어질 것 같아서 이때부터는 거의 말없이 갔던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내비 확인하느라 앞을 못 봤었다고 했다. 괜찮냐? 또 부딪힌 동생. 나처럼 얘도 맛이 갔었나 보다. 마지막 한 20km 정도 남았을 무렵부터는 정말 자전거 타는 게 괴로웠다. 그만큼 상태가 메롱이었다. 게다가 은근히 오르막이 있었고 도로를 달려야 돼서 힘들었다. 그렇게 오후 6시 13분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로써 내 두 번째 제주도 자전거 종주를 마친 것이다. 그리고 난 미치겠더라. 힘들어서. 어쨌든 얼른 숙소를 예약해서 들어갔다. 저녁으로 갈치조림과 삼치조림을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세상 이렇게 맛없을 수가 없었다. 촬영을 깜빡하고 못한 게 아쉽지가 않을 정도였다. 사실 어제 동생이 빨래를 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빨래를 해야 될 차례인데
가만 생각해보니 여행 중 이 옷을 다시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 점은 동생한테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제 그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래를 한 데다 다음날 가방까지 들었으니. 나중에 들어보니 둘째 날도 가방을 자기한테 들게 할 줄은 몰랐었다고 한다. 난 당연히 동생이 나보다 잘 타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고생했다. 여행 3일차 오후 1시가 넘어서 밥을 먹으러 나왔다. 너무 늦게 일어나 이제 아침을 먹는 것이다. 원래는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다리가 무겁고 컨디션이 별로인 게 아무래도 전날 꽤나 무리가 됐었나 보다. 올만해? 어디인데? 그래? 다행이네. 렌트카를 빌리는데 무슨 포트폴리오라도 만드는 줄 알았다. 길 이쁘잖아. 여기가? 응.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낭만이 없어. 낭만. 야, 자전거 타면 맨날 보는 길이야. 근데 진짜야. 자전거 타면서 이런 길 엄청 많이 봤는데. 그래도 나도 봐도 이쁜데. 지겹게 봤던 자연경관 제외하고 어디 갈까 하다가 동생의 뜻대로 만장굴로 정했다. 바로 정기휴관, 만장불 정기휴관에 하필. 그리고 바로 남탓. 분명히 정기휴관이면 분명히 오늘 휴관한다고 써있을 텐데. 봐봐 형이 지금. 화날 것 같아서 안 볼래. 그거 봐. 보면 짜증날 것 같아. 안 써있었던 거 같아. 안 보길 잘했다. 결국 옆에 있는 제주 김영 미로공원에 갔다. 여기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고양이들이 공원 여기저기에 정말 아무렇게나 누워있다. 대부분 사람 손을 많이 탄 것 같지만 경계하는 고양 이들도 보였다. 머리가 잘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나면 미로가 나오는데 그 끝에는 종이 있다. 시작. 아직 동생은 종을 못 올린 것 같네. 깜짝이야. 씨. 찾았다. 아, 개 못해. 뭐하냐. 너무 힘들어. 나보고 길치라더니. 사진이나 테마파크를 좋아하면 괜찮은 곳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취향은 아니었다. 너랑 오길 잘했다. 저녁을 먹으러 왔다. 이게 별미야. 고등어회. 저녁을 먹고 성산에 있는 드루쿰다에 갔다. 카페에서 음료를 사면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역시나 내 취향은 아니었다. 비군당. 조심해라.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어이구. 어깨까지.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얼마나 남았니? 아직 46분이나 남았네. 대충 씻고 착각 좀 하다가 야식으로 치킨 먹었다. 이러니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지. 여행 4일차. 몇 시야? 9시 48분. 9시? 벌써 9시야? 어우씨. 9시야.
밥부터 먹자.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동생 흑돼지는 먹여야 될 것 같아서 고기를 사주러 왔다. 하나도 안 넣고. 좋아? 맛있어. 맛은 있지만 흑돼지가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와서 박물관을 찾았다. 그런데 이날 이용할 수 있는 관이 제한되어 있어서 몇 군데 보지 못했다. 토기, 제주도의 역사 등 신기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한데? 요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지금 차량 렌트한 거를 반납하고 여기 근처 카페를 찾고 있어요. 점점 비가 많이 내려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완전 뻑킹인데? 여기서 대충 시간 때웠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식사, 햄버거. 이걸로 모든 여행이 끝이 났다. 이렇게 단둘이 여행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행 중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대여섯 살 때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생이 나를 따라 나왔었다. 나는 네발 자전거, 동생은 이상한 말 같은 것을 타고 다녔고 기껏해야 동네 주변을 도는데도 모르는 곳에 갈 때마다 모험을 하는 기분이 들었었다.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모험가라도 됐냐 내가 지난 모든 길들 위에 이름을 붙여줬었다. 여행길, 슈퍼여행길 뭐 이따위로. 그때부터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생은 그런 형을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번 여행은 이게 많이 느껴졌다. 뭐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못 보겠지만 아무튼 그동안 형 따라다니느라 고생했다.